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요. 어슐러 르긴의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소설을 접한 게 사실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이 소설을 읽고 제 스스로가 너무 감동적이고, 감동이라기보다는 사실 충격이 더 컸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냥 한 번 읽어봤는데, 이게 너무 잔상이 남아가지고, 다시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책? 그리고 만약에 정말 몇 권의 책만 골라야 한다면 그 몇 권, 소수의 그 몇 권 중에서는 꼭 읽어봐야 할 그러한 책, 그러한 소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오멜라스라는 마을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이 소설에서 나오는 오멜라스라는 곳은 소위 말하는 유토피아, 지상 낙원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주민들도 물론 선하고 착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 여름 향기가 가득한, 그리고 이 소설에서 이렇게 뭔가 보여줄 듯이 얘기하는데 요란한 종소리,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 아까 아름다운 마을, 어, 그리고 너무나도 예쁜 그런 파도가 막 이렇게 치는 그러한 곳에 있는 그 예쁜 산봉우리, 그런 예쁜 어떤 그런 마을이라는 설명이 있어요. 제가 좀 이 마을에 대해서 설명한 어떤 그 문장을 좀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드넓게 펼쳐진 푸른 초원의 고요함 속에서 멀어지는 듯 가까워지는 듯 다가오며 때때로 머물 떨고 하나로 모여들었다가 다시 울려 퍼지는 즐거운 종소리가 도시를 휘감고 지나며 달콤한 음악이 되어 들려왔다. 즐거워라. 그 누가 이런 즐거움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누가 오멜라스 주민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좀 문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약간 옛날에 쓰여진 이 소설이다 보니까 이 문체도 약간 좀 옛스러운데 그게 좀 더 또 매력도 있고 이 뭐라고 할까 이, 이 작가가 쓰는 그 글에 쓰는 그 정서가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오멜라스라는 곳에서 얼마나 이곳이 행복한 곳인지 또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위 여기서 이제 뭐 얘기를 하기를 작가가 어떤 식으로까지 설명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약이 필요 없다. 왜냐면 마약을 하지 않아도 너무 행복한 곳이기 때문에 이 마을은 마약이 필요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행복한 도시에 이렇게 행복한 도시에 이 도시만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 밝은 곳에 분명히 그림자가 있겠죠. 그러면 이 마을의 법칙이 뭐냐 하면 이 마을은 이 모두가 다 행복한 대신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희생이 어떤 조건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고요. 그냥 어린아이, 남자아이건 여자아이건 어린아이를 이 마을의 공공장소, 공공기관의 건물 속에 깊은 곳에 그 햇빛 한 줌이 겨우 들어올까 말까한 아주 깊은 지하실에 어떤 감옥 같은 방에 그 아이를 유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먹을 것과 마실 것만 주어지고 그 아이는 옷도 입지 않은 채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아이가 아무리 울부짖고 또 울부짖어도 그 아이를 아무도 구해주면 안 돼요. 그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러한 계약이 이 마을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에 그 책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봅시다. 물론 아이를
그 지독한 곳에서 밝은 햇살이 비치는 바깥으로 데리고 나온다면 아이를 깨끗하게 씻기고 잘 먹이고 편안하게 해준다면 그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리라.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한다면 당장 그날 그 순간부터 지금껏 오멜라스 사람들이 누려왔던 모든 행복과 즐거움은 아름다움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말게 된다. 그것이 바로 계약인 것이다. 단 한 가지 사소한 개선을 위해 오멜라스에 사는 모든 이들이 누리는 멋지고 고상한 삶을 맞바꾸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행복해질 기회를 얻기 위해 수천 명의 행복을 내던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하실 안에서 벌어지는 죄악을 방기하게 만드는 이유이다. 계약은 엄격하며 절대적이다. 그 아이에게는 친절한 말 한마디조차 건네면 안 된다. 이 책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아이한테는 말을 걸어도 안 되고 그 아이를 구해주면 그 순간부터 이 오멜라스가 누렸던 모든 아름다움과 이들이 누렸던 모든 행복함과 그 안락함이 바로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소 좀 너무 동화 같은 설정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상하게 이 책이 있잖아요. 읽잖아요. 이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현실처럼 다가오는 사실 이 설정이 어찌 보면은 마법에 걸린 마을이라는 어떤 그런 설정 같은데 근데 있잖아요. 이 책을 제가 지금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이게 마법에 걸린 것 같지가 않고 너무 현실적이어서 사실 제가 지금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오멜라스 사람들은요. 이 아이의 존재를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자신들의 그 행복과 안락함을 위해서 이 아이를 도저히 구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캐릭터, 이 오멜라스 사람들에 대한 캐릭터를 이 작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멜라스 사람들의 눈물, 분노, 자비를 베풀려는 시도, 그리고 자기들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태도야말로 오멜라스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진정한 근원이리라. 오멜라스 사람들은 아위와 마찬가지로 자신들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고상하게 지은 건축물, 신금을 울리는 음악, 심오한 과학기술을 누릴 수 있으려면 지하실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아이가 있어야 하며 오멜라스 사람들이 그 아이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만 한다. 오멜라스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그토록 자애롭게 대하는 것도 바로 지하실의 아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아이의 존재를 알고 있는데 그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본인들이 얼마나 안락한지 그리고 얼마나 이 많은 기술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또 자기 아이들한테는 더 자애롭고 더 다정한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태도래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인정하는 거 맞아? 저는 좀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이거를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인정한다고 얘기하는 게 이 작가가 진짜 얘기하는 건가? 그리고 또 이 작가가요, 이 오멜라스 사람들에 대한 그 표현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요, 오멜라스 사람들은 행복하긴 하지만 멍청하지는 않았다. 오멜라스 주민들은 멍청하지도 않았고 즐거운 양치기도 아니었고 고결한 야만인도 맥빠진 몽상가도 아니었다. 또는 오멜라스 사람들은 비참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성숙하고 지적이며 열성적인 어른이다. 또는 오멜라스 주민들의 삶은 우리들의 삶보다 단순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오멜라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이 행복하긴 했지만 멍청하지 않았다? 우리들의 삶보다 단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말이 저는 약간 반어적으로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요, 이게 좀 일부러 의도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 저희 아주 주관적인 생각에 약간 이 오멜라스 주민들을 이렇게 뒤로 돌려가게 하는 그런 표현이지 않나. 이 사람이 이 작가는, 제가 의도한 이 작가는 이 주민들이 행복하지 않고요. 되게 멍청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소설에서 이 작가는 오멜라스 주민들은 행복하긴 했지만 멍청하지는 않았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소설을 기술하는 그러니까 이 나레이터 같이 설명하는 해설자가 있고, 이제 오멜라스의 이 주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작가는, 그러니까 이 오멜라스 주민들과 지금 이 독자들에게 이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우리들에게 현학자와 개병가들의 부추김에 넘어가 행복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여기는 나쁜 습관이 있다는 점이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은, 그러니까 이 독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오직 고통만이 지적인 것이며 재미있는 것은 모두 악이라고 여기는 것에 있다. 그쵸? 우리가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뭔가 고통을 받으면 지적인 것 같고, 너무 재밌으면 이거는 악이지 않나? 근데 이거는 예술가에 대한 배신이다. 또 악의 평범함과 고통의 끔찍한 건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일 뿐이다. 그쵸? 이거는 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악이 뭐 특별한 건 아니죠. 그쵸? 평범하고 또 고통의 끔찍한 권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길 수 없으면 한편이 되라. 고통스럽다면 반복하라. 그러나 절망을 찬양하는 행위는 기쁨을 비난하는 행위이며 폭력을 용인하는 행위는 그 밖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행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작가가 오멜라스 주민들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길 수 없으면 한편이 되라. 우리 이렇게 살지 않나요? 그죠? 어차피 쟤네들하고 싸워봤자 못 이겨. 그럴 바엔 저쪽 편이 되는 게 맞아.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시죠? 그리고 또 고통스럽다면 반복하라. 너무 힘든 일이 있고 사회에서 강요된 일들이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반복하면, 익숙하면 안 힘들어. 이거 뭔가 좀 많이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고통은 반복하면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죠. 고통도 익숙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이길 수 없으면 한편이 되는 게 더 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작가가 또 뭐라 그러냐면, 절망을 찬양하는 행위는 기쁨을 비난하는 행위. 그러니까 절망을 찬양하고 그 절망한 것들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런 것들은 기쁨을 비난하는 행위랑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폭력을 용인하는 행위는 그 밖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행위다. 폭력을 용인하고. 그러니까 이 오멜라스 사람들이 어땠어요? 그 어린아이의 처절한 고통을 무시하잖아요. 그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서 이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여기서 작가는 그건 모든 것을 잃어버린 행위야 라고 이 소설 속에서 작가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멜라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이 작가는 우리 독자들한테 또 이런 얘기를 아주 잠깐 살짝 스쳐가듯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바로 오멜라스 사람들은 비참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성숙하고 지적이며 열성적인 어른이다 하면서 오, 기적이로다. 그러니까 작가가 중간에서 이제 저희한테 오멜라스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그 약간 반어적인 표현으로 오멜라스 사람들을 상당히 돌려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깨알같이 이 작가가 냉소적으로 이 오멜라스 사람들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자들한테 이 오멜라스 사람들의 삶에 이렇게 빠지지 않게끔 한 번씩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저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멜라스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꼭 필요한 것, 행복이란 꼭 필요한 거랑 또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롭지도 않은 것. 이것이 있어야지만 오멜라스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해롭지 않은 거. 그게 뭘까요? 이 소설에서는 그런 것들을 안락함이나 호화로움, 풍요로움, 또 그들의 품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오멜라스 사람들은 그 순결한 어린아이의 그 고통에 외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이 약간의 잔인함이, 그러니까 약간은 아니고 좀 잔인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그 아이가 자기는 이유도 모른 채 그 지하실 방에 아주 그 감옥 같은 곳에 아이는 버려집니다. 그 이 아이는 처음에 그렇게 버려진 아이가 아니잖아요. 오멜라스라는 곳에서 행복한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났다가 갑자기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곳으로 자기는 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유를 몰라요. 자기가 왜 거기를 갔는지. 아주 아기 때 그렇게 가버리니까 처음에는 어리둥절했겠죠? 그리고 무서울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혼자서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지하실 그런 깜방 같은 곳에서 이 아이는 그 누구에게도 이 존재를 부정당하면서 그렇게 그 아이는 평생을 죽을 때까지 거기서 그냥 묻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요. 거기서 처음에 보내진 아이는 저 좋아질 거예요. 저 내보내주세요. 저 다시 좋아질 수 있어요. 이러면서 막 소리치면서 살려달라고 막 비명을 지른다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 큰 소리로 내서 울다가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신음소리만 내고 이렇게 신음소리만 내다가 나중에는 아예 말수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삐쩍 말라가지고 배만 뿔뚝 튀어나오고 그 감옥 같은 곳에서 먹고 자고 싸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그 온몸이 오염이 되겠죠. 그 배설물 때문에. 그래서 온몸이 짓무르고 상처로 가득하고 냄새가 난 채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 아이는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 아이의 희생으로 그리고 오멜라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건강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 그리고 자기들끼리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정 그리고 온화한 날씨 그리고 풍성한 수확 이런 것들을 다 보장받습니다. 이게 마치 뭔가 재물을 바치듯이 신에게 그러한 설정이 이제 있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소설은 너무 극단적으로 이런 이 구조를 만들었지만 이게 이 사회의 어떤 현상이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우리도 놓여 있다라는 거가 좀 연관이 혹시 되세요? 이 오멜라스 사람들의 행동 방식에서 이 아이의 그 비참한 울음을 다 알고 있음으로 해서 그들이 더욱더 본인들의 삶에 감사하고 자기 아이들을 더 자유롭게 대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 아이의
그러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더 심오한 과학과 그 고상하게 건축물도 짓고 아주 심오한 예술도 펼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그 설정.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저희 이 살면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떤 사고를 겪잖아요. 근데 뭔가 만약에 어떤 설정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또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좀 겪었잖아요. 세월호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그 또래의 아이들이 누군가는 죽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또 살았던 거죠. 그러면 그 살아 돌아온 아이의 엄마들은 너무 감사하죠. 그죠?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그런 일을 겪지 않아서 다행이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연결돼 있는 건데 물론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어떤 큰 일을 겪었을 때 그게 내 아이가 아니라 다른 아이가 그 일을 겪으면 너무 안 되고 마음이 아프지만 사람인지라 내 아이가 그런 일을 안 겪으면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어때요? 미안한 거죠. 그 당사자들은 또 미안해요. 그렇게 그런 일을 같이 겪었을 때 미안함이 또 올라와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요. 누군가가 그런 아픔을 겪으면 나 대신 겪었나? 아니면 내가 그걸 피했나? 그러니까 내가 이걸 피했나가 아니라 내가 겪을 수 있는 거를 그들이 겪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냥 즐거울 수가 없다는 거죠. 뭔가 그런 일을 비껴갔을 때 마냥 다행이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오멜라스 사람들은 그냥 행복해요. 그냥 행복합니다. 이게 비단 오멜라스 사람들만의 일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 시대를 살면서 어떤 일이나 사건을 봤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겪지 않아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리고 겪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 마음까지는 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뭐예요? 내가 겪을 수 있었는데, 내가 그 일을 겪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 마음속에 미안함이라는 게 같이 와야 돼요. 감사하지만 그 속에 미안함이 같이 와야 돼요. 그게 진정한 성인들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야 사회가 건강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픔을 끌어안고 가야지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예요. 그런데 이 오멜라스의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외면을 하죠. 외면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때요? 이 소설의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를 완벽히 버려진 그 어린아이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면 그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오멜라스에 사는 사람들은 보지 않아요. 그 아이를 외면하고 싶은 거죠. 보기 싫어요. 왜냐면 그 아이의 희생으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행복하고 내 아이가 건강하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
눈으로 확인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더 정확히 말하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멜라스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 아이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본 사람들은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노인이건 오멜라스에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오멜라스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이 끝나요.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참 너무 깊은 내용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사회가 지난 몇 년간 많은 일들을 겪고 큰 아픔들을 겪었잖아요. 그런 우리 사회에 이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의 이 소설이 너무 뭔가 딱 맞아 떨어졌다라는 생각.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고, 나의 행복과 타인의 고통에 무슨 상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가 건강하려면 타자의 아픔도, 타자의 고통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아이가 자기가 좋아질 거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아이는 사실 잘못이 없거든요. 그냥 어떤 조건에, 그 조건은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어쨌든 그 조건에 의해서 그냥 버려졌는데, 이 아이가 자기 좋아질 거라고 절 내보내달라고 막 다시 좋아질 거라고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뭔가 각자 도생이란 단어도 연관돼서 생각이 됐어요. 그죠? 아니, 각자 도생이 맞습니까? 어떻게 각자 도생이란 말이 생겼는지 저는 그것도 참. 아니, 그러면 혼자 태어났어요? 혼자 태어난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죽을 때도 말이죠. 혼자 못 가요. 내가 죽고 나면 나의 시신을 누군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절대 각자 도생을 못 합니다. 그죠? 이런 얘기를 사회가 더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런데 자꾸 누군가에 의해서 퍼뜨려진 그런 단어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그래요. 같이 오염됩니다. 그런 말들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읽고 우리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의 것들을 다시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게 외면한다고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또 제가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흥분이 됩니다. 왜 자꾸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면은 뭔가 이렇게 흥분이 되는지. 이건 제가 재밌다는 소리예요. 저는 화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화났냐 그러는데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소설을 너무 재밌게 읽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이 책을 이렇게 검색을 해야지만 들을 수 있으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저랑 좀 통하지 않을까? 저랑 같은 생각을 좀 하지는 않을까? 물론 저는 이거는 아주 주관적인 저의 해석이고 감상평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르게 해석하실 수도 있고 저보다 더 뛰어난 감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좀 이런 거를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혼자 담기에는 좀 벅차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좀 또 이렇게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슐러 르긴이라는 이 사람이 이게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전에 써진 그런 소설인데 이게 어쩜 이렇게 지금하고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현 시대에 이게 뭔가 비교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가. 왜냐면은 우리 자체가 그 소년을 무시한 오멜라스 주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어린 아이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어린 아이일 수 있는 그 동시에
또 그 어린아이를 보내버리는 오멜라스 주민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소설이 정말 6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분량의 소설인데 너무나도 굵직한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소설이었습니다. 좀 이런 소설은요, 진짜 아주 센 보드카 한 잔을 마신 좀 그런 어떤 강렬한 흥분, 강렬한 재밌는 자극 그런 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너무 흥분할 수도 있고 말도 좀 버벅거릴 수도 있고 앞뒤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또 들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책을 읽으면 왜 그렇게 흥분이 되는지 너무 재밌고 저만 재미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들으시는 분들은 어땠는지 참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이런 재밌는 책을 만날 수 있을지 너무 좀 의문이지만 어쨌든 또 다음에 제가 또 재밌는 책 있으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